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양국의 합의 직후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글렌데일시에 있는 또 하나의 소녀상으로도 점화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단체들의 민원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렌데일시 측은 이번 한일 양국의 합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소녀상 이전 혹은 철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렌데일 시립도서관 앞 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글렌데일 시청에는 오늘 하루 소녀상을 당장 철거하라는 일본계 단체들의 항의 서한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으며 한국 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도 조만간 이전될 것인 만큼 글렌데일 소녀상도 당연히 철거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글렌데일시 고위 관계자는 일단 한일 양국의 합의와 상관없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애초 소녀상의 설립 취지와 목적 자체가 세계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이번 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소녀상이 일본과 한국 정부의 이런 타결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철거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제가 또 글렌데일 플래닝 커미셔너로서 이 커미셔너로 있는 한 또 그런 일은 또 없을 거라고 전 굳게 믿습니다. 단 글렌데일 시 측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 만큼 미국 내 지역시 정부가 이번 합의에 따른 어떤 공식 성명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 제3자인 또 글렌데일 시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정치적인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본계 측의 철거 공세에도 한인 사회의 지지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히려 이번 합의가 현재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일본계 측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이 기각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미국 내 소녀상 철거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입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군의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인정했고, 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공식 사죄했습니다. 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ます。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 건 처음입니다. 보수 성향의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일본 책임을 동감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본에서 어떠한 이념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것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로 일본은 10억 엔, 우리 돈 약 96억 원의 정부 예산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한일 양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지지했고요. 캐리 국무장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일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워싱턴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휴가 중인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공식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도출을 축하하면서 치유와 화해의 중요한 제스처로 국제사회로부터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리 미 국무장관도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한일 두 정상에 박수갈채를 보낸다면서 경제와 안보 협력, 글로벌 이슈 등에서 한일 두 나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believe this agreement will promote healing and help improve relations between two of the United States' most important allies. 그동안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해 한일 간 화해를 강조해온 미국으로선 위안부 협상 타결로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들도 한일 두 나라가 군 위안부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미국으로부터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역시 한일 두 나라는 물론 한미일 세 나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도 큰 전기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일 두 나라의 정서와 일본 내 극우 세력의 비판에 비춰볼 때 합의가 유지될지에 대해선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에서도 아베 정부의 역사적인 타협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가 역대 내각의 사죄를 계승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결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子どもたちに謝罪し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 일본 언론은 아베 정부의 역사적인 타협이라며 실시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한일 문제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 부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被害者の心に沿うように、被害者が受け入れるように話を進めてほしいと思いますね. 하지만 일본 언론의 초점은 최종적이고 뒤집을 수 없는 해결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재론 방지에 맞춰졌습니다. 새로운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시다 외무상은 법적 배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요구에 밀려 예상보다 10배나 많은 기금을 출연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お金で無理やり解決させたみたいなので、多分払ってるのも僕らの税金なんで、それはちょっと納得できないです。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이었던 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한인타운의 제1동포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가를 따라 벤츄라 지역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산불의 불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때 통제됐던 101번 도로도 다시 개방됐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1200여 에이커를 태우며 확산되던 남가주 지역 산불. 강풍으로 인해 계속 확대될 것 같던 산불이 잡혔습니다. Right now we have about 60% containment of what we estimate to be 1,238 acres for the incident. Currently there are over 400 firefighters on the line. 지난 주말 한때 통제됐던 101번 고속도로도 재개통됐습니다. All traffic is moving smoothly. We do not have not been notified of any sort of accidents or incidents at this time. 하지만 아직 엠마우드 스테이트 파크 인근과 캠핑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산불이 전선 누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미 전국이 악천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 아닌 겨울 토네이도가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내는가 싶더니 이젠 겨울 폭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토네이도가 지나간 텍사스와 미시시피주의 인명피해는 21명입니다. 가옥 등 재산 피해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Buildings cracking, ripping stuff up, and all we could do was run to the closet and pray. 현재까지 이번 토네이도로 인한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43명. 이 가운데 미주리주는 폭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훈련 중이던 해외 병사 4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익사자들이 속출했습니다. It's a small dark highway. They probably did not know what hit them until they hit the water.
기상이변으로 인한 악천후는 어제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맹추위가 닥칩니다. 오클라호마,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 지역엔 밤사이 강추위와 함께 눈보라가 예보됐습니다. 최대 1m 폭설이 예상되는 오대호 지역엔 항공편 취소가 잇따랐고 뉴멕시코는 눈 폭풍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 기상 당국은 기상 관측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웠던 최근의 이상 고온 현상은 더 이상 없다며 앞으로는 겨울다운 겨울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뉴욕시에 300평방피트밖에 안 되는 초소형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최대한의 공간 활용에 따른 건데요. 주거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호텔이 아닙니다. 마이크로 아파트라고 불리며 새로 등장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맨하탄에 등장한 이 아파트는 면적이 300평방피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가구와 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Small spac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mean a degradation in quality of life. 맨하탄의 스튜디오 아파트 월 임대료는 평균 $2,900, 원베드룸의 경우 $4,000가 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마이크로 아파트의 임대료는 평균 $2,600에서 $3,000입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수입을 고려해 최저 $950까지도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간 활용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Space in a unit is just one element, one attribute that goes into defining the overall living experience. 개발사 측은 맨하탄의 신규 건설 아파트는 최소 400평방피트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담은 제안서를 시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40전이 오른 1,168원 4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